코딩 셰프입니다. 자, 영어 소개 사이트 앱 두 번째 시간으로 이번에는 스켈리턴 로딩을 구현해 보겠습니다. 스켈리턴 로딩은 웹페이지나 앱에서 콘텐츠가 완전히 로드되기 전에 사용자에게 보여지는 일종의 플레이스 홀더입니다. 이를 통해서 사용자에게 데이터가 로딩 중이라는 시각적인 피드백과 웹사이트나 앱이 여전히 반응하고 있다는 기대감을 줄 수 있습니다. 이는 단순히 로딩바나 스피너를 보여주는 것보다 더 나은 사용자 경험을 줄 수 있는 효율적인 방법이 될 수 있습니다. 본격적으로 스켈리턴 로딩을 구현하기 전에 지난 시간에 만들어둔 설치바에 텍스트를 입력하면 이처럼 너무 흐리게 보이므로 스타일링을 추가해 주겠습니다. 이를 위해서 아이콘 설치바.dart 파일에 텍스트 필드 위젯에서 스타일 속성을 사용하겠습니다. 이제 확인을 해보면 가독성이 좀 더 좋아졌습니다. 이제 본격적으로 스켈리턴 로딩을 구현해 보겠습니다. 홈페이지.dart 파일로 이동해서 가운데에 임시로 배치해 두었던 텍스트를 삭제하고 싱글 차일드 스크롤 뷰 위젯을 불러오겠습니다. 그리고 차일드로 컬럼 위젯을 불러오겠습니다. 전체 페이지를 보여주려면 당연히 스크롤이 되어야 할 것입니다. 그래서 주로 싱글 차일드 스크롤 뷰 위젯에 차일드로 컬럼 위젯이 오게 됩니다. 현재 전체 페이지의 구조를 보면 제일 상단에 탑 레이티드 무비스라는 텍스트가 있고 그 아래로 크로셀 슬라이더가 배치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오른쪽으로는 Now Playing 텍스트와 리스트가 배치되어 있고 그 밑으로 다시 Explorer Popular Movies 텍스트와 카드 스타일로 그리드 뷰가 배치되어 있습니다. 먼저 좌측 상단에 Top Rated Movies 텍스트를 배치해 주겠습니다. 텍스트 위젯을 불러오고 그리고 스타일링도 추가해 주겠습니다. 그럼 확인을 해보겠습니다. 적용은 되었으나 너무 텍스트가 좌측에 붙어 있습니다. 패딩 값을 주도록 하겠습니다. 텍스트 위젯을 패딩 위젯으로 감싸주고 시메트릭 속성을 사용하겠습니다. 저장을 하고 다시 확인해 보겠습니다. 적당한 여백이 잘 적용이 되었습니다. 이제 카루셀 슬라이더를 배치해 보겠습니다. 새롭게 스켈리턴 로딩이라는 폴더를 만들고 이 안에 카루셀 스켈리턴.dart 파일을 생성해 주겠습니다. 스테이트리스 위젯으로 카루셀 스켈리턴 위젯을 생성하고 스켈리턴 나이즐 위젯을 리턴해 주겠습니다. 스켈리턴 나이즐 위젯은 우리가 지난 시간에 설치했던 스켈리턴 나이즐 패키지에서 제공해주는 것입니다. 이제 차일드로 카루셀 슬라이더 위젯을 불러오겠습니다. 카루셀 슬라이더는 말 그대로 회전 목마처럼 돌아가면서 해당 아이템들을 하나씩 보여주는 기능을 쉽게 구현해주는 패키지입니다. 카루셀 슬라이더는 두 개의 required argument를 가지고 있습니다. 아이템은 당연히 회전시킬 대상을 말하고요. 옵션즈에서는 아이템을 회전시키기 위한 다양한 기능들을 지정해 줄 수 있습니다. 먼저 아이템즈에는 스켈리턴 로딩 구현 시 데이터가 완전히 로딩되기 전에 임시로 잠깐 보여주는 일종의 더미 데이터 용도로 사용할 것이므로 리스트 제너레이트 메소드를 사용해서 임시로 리스트 데이터를 만들어 주겠습니다. 리스트 제너레이트 메소드를 불러오고 리스트의 길이는 5로 주고 각 인덱스 번째마다
컨테이너 위젯을 리턴해 주겠습니다. 그리고 배경색은 역시나 그레이 800으로 주겠습니다. 여기는 세미콜론으로 마무리해 주시고요. 이번에는 옵션즈를 설정해 보겠습니다. 카루셀 옵션즈 클래스를 불러오고, 카루셀 옵션즈 클래스는 다양한 설정값들을 가지고 있고 대부분 기본 설정값을 그대로 사용하는 경우가 많아서 이 중 기본 설정값을 변경할 속성만 불러와서 값을 지정해주면 됩니다. 다만 각 설정값에 대한 기본 이해는 필요하므로 우리 앱에 필요한 기본 설정값들을 모두 불러와서 하나씩 설명을 하겠습니다. 자, 코딩 셰프는 이런 속성들을 불러왔고요. 우선 슬라이더의 높이인 하이트에는 500을 주었고요. 자동으로 계속 구현되게 오토플레이에는 true 값을 전달해 주었습니다. 그리고 에스펙 레이쇼는 슬라이더의 가로 세로 비율을 결정하는 속성인데 기본값인 16대 9로 그대로 두었습니다. 애니메이션이 자동으로 구현될 때 애니메이션의 속도 곡선을 설정해주는 오토플레이 커브 역시도 기본값인 fast out slow in을 사용했습니다. 자동 재생 시 애니메이션의 지속시간을 설정해주는 오토플레이 애니메이션 듀레이션은 1초로 지정해 주었고, 무한 스크롤을 활성화하거나 비활성화하는 enable infinite scroll 속성은 기본값인 true를 그대로 사용했습니다. 그리고 페이지 스냅핑 속성도 true 값을 그대로 사용했습니다. 페이지 스냅핑 효과는 사용자가 슬라이드 되는 이미지를 좌우로 가볍게 밀어도 이처럼 이전 혹은 이후 이미지로 정확하게 멈추어지는 효과를 의미합니다. Enlarge Center Page 속성은 중앙에 위치한 슬라이드를 다른 슬라이드보다 크게 표시할지를 설정합니다. 이 역시도 true 값을 주었습니다. 끝으로 Viewport Fraction은 화면에 보이는 각 슬라이드의 너비 비율을 설정합니다. 예를 들어 0.8은 각 슬라이드가 화면 너비의 80%를 차지하도록 설정합니다. 코딩 셰프는 우선 1.0으로 지정해서 100% 차지하도록 지정해 주었습니다. 일단 준비가 끝났으니 홈페이지.dart 파일로 이동해서 패딩 위젯 아래에서 카루셀 스켈리톤 위젯을 불러오겠습니다. 그리고 결과를 확인해 보겠습니다. 카루셀 슬라이더는 잘 작동하고 있고요. 다만 탑 레이티드 무비즈를 시작점 정렬해 주겠습니다. 컬럼 위젯으로 가서 그럼 저장을 하고 다시 확인해 보겠습니다. 잘 적용이 되었습니다. 이번에는 우측에 Now Playing 섹션 스켈리톤 로딩을 구현해 보겠습니다. 스켈리톤 로딩 폴더에서 새롭게 Now Skeleton.dart 파일을 생성해 주겠습니다. 이제 stateless 위젯으로 Now Skeleton 위젯을 생성해 주겠습니다. 그리고 역시나 스켈리톤나이저 위젯을 리턴해 주겠습니다. Now Playing 섹션에는 영화들이 리스트로 나열되어 있으므로 차일드로 리스트 뷰 빌더를 전달해 주겠습니다. 그리고 shrink wrap 속성을 불러 오겠습니다. 그리고 값을 true로 전달해 주겠습니다. shrink wrap 속성을 true로 설정하면 리스트 뷰에 포함된 아이템의 총 높이에 따라 자신의 크기를 동적으로 조정합니다. 즉 리스트 뷰가 아이템의 전체 높이만큼만 공간을 차지하도록 만듭니다. 일반적으로 리스트 뷰는 가능한 모든 공간을 차지하려고 하는데 경우에 따라 리스트 뷰가 다른 위젯들과 함께 세로 방향으로 나열될 때 각 위젯이 필요한 만큼의 공간만 차지하게 하고 싶을 때가 있습니다. 예를 들어 스크롤 뷰 내부에 또 다른 스크롤 뷰를 넣을 때 내부 스크롤 뷰가 전체 항목을 표시하지 않고 일부만 표시하게 하려면 shrink wrap을 사용하면 됩니다. 그리고 physics 속성도 사용하겠습니다. physics 속성은 스크롤 동작을 어떻게 처리할지 정의합니다. 이제 여기에 always scrollable scroll physics 클래스를 전달해주면 심지어 컨텐츠가 스크롤 뷰를 모두 채우지 않을 때도 스크롤 뷰가 항상 스크롤 가능하게 해줍니다. 아이템 개수에는 5를 전달해 주겠습니다.
그리고 아이템 빌더에서는 리스트 타일 위젯을 리턴해 주겠습니다. 리딩 속성에는 컨테이너 위젯을 전달해주고, 컬러는 그레이 800, 사이즈는 가로 80, 세로 120으로 주겠습니다. 여기는 세미콜론으로 마무리해 주시고요. 스켈리톤 로딩을 할 때에는 이처럼 텍스트가 위치하는 자리에도 틀만 보여지게 되므로 타이틀 속성에도 컨테이너 위젯을 전달해 주겠습니다. 그리고 리스트 타일 위젯의 특성상 자동으로 가능한 너비를 차지하게 되므로 하이트 속성 값만 20을 전달해 주겠습니다. 그리고 컬러도 역시나 그레이 800을 사용하겠습니다. 서브타이틀 속성에도 컨테이너 위젯을 전달해주고, 색상은 그레이 800에 역시나 하이트 속성 값만 40을 주겠습니다. 이제 홈페이지.dart 파일로 이동해서 카라우셀 스켈리톤 위젯을 로우 위젯으로 감싸 주겠습니다. 가로축 정렬은 중앙으로 주고, 현재 슬라이더와 Now Playing 리스트의 비율을 보면 전체 공간을 3의 비율로 나눌 때 슬라이더가 3분의 2 그리고 Now Playing 리스트가 3분의 1 정도가 됩니다. 그래서 먼저 Now Skeleton 위젯을 불러오고 두 위젯 사이에 약간의 여백을 주고 두 위젯을 플렉서블 위젯으로 감싸 주겠습니다. 그리고 플렉스 속성을 불러와서 카라우셀 스켈리톤은 2, 나우 스켈리톤에는 2를 전달해 주겠습니다. 이제 저장을 하고 확인을 해보겠습니다. 예, 잘 적용은 되었지만 카라우셀 슬라이더가 너무 왼쪽에 붙어 있습니다. 그리고 Now Playing 텍스트도 배치해 주어야 합니다. 카라우셀 스켈리톤 위젯을 패딩으로 감싸고 엣지 인셋 올리 속성을 사용해서 왼쪽에 약간의 여백을 주겠습니다. 그리고 Now Playing 텍스트를 배치하기 위해서 Now Skeleton 위젯을 컬럼 위젯으로 감싸 주겠습니다. 그리고 Top Rated Movies를 그대로 복사해서 붙여넣기를 해주겠습니다. 코드 정렬을 한번 해주고 텍스트의 내용을 바꾸어 주겠습니다. 그리고 텍스트와 Now Skeleton 위젯 간의 간격도 확보해 주겠습니다. 또 한 가지 텍스트는 시작점 정렬로 해주겠습니다. 이제 저장을 하고 결과를 확인해 보겠습니다. 예, 잘 적용이 되었습니다. 이번에는 여기 하단부에 스켈리톤 로딩을 구현해 보겠습니다. 스켈리톤 로딩 폴더에 새롭게 popular skeleton.dart 파일을 생성해 주겠습니다. 스테이틀리스 위젯으로 popular skeleton 위젯을 생성해 주고 역시나 스켈리톤 나이저럴 위젯을 리턴해 주겠습니다. 그리고 child에는 그리드 뷰 빌더를 불러오겠습니다. 그리드의 구조를 정의하는 그리드 델러게이트 속성에는 그리드의 레이아웃을 정의하는 데 사용하는 슬리벌 그리드 델러게이트 with fixed cross axis count라는 클래스를 전달해 줍니다. 플러터에서 가장 긴 이름을 가진 클래스가 아닌가 싶습니다. 이제 이 클래스의 cross axis count라는 속성을 불러오겠습니다. 그리고 값을 5로 전달해 주겠습니다.
이처럼 그리드 한 줄에 5개의 아이템이 보이도록 설정을 해준 것입니다. 이번에는 각 아이템의 너비 대 높이를 설정해주는 Child Aspect Ratio 속성을 불러오고 값을 0.8로 주겠습니다. 즉 아이템의 높이가 너비보다 25%더 길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이렇게 설정하면 아이템은 세로로 길쭉한 직사각형의 형태를 갖게 됩니다. 그리고 아이템 카운트 속성에는 20을 전달해 주겠습니다. 따라서 총 20개의 스켈리톤 아이템이 생성이 됩니다. 아이템을 직접 그려줄 아이템 빌더 속성에는 칼드 위젯을 리턴해 주겠습니다. 이제 모든 아이템은 칼드 위젯을 사용해서 시각적으로 구분이 됩니다. 이제 child로 컬럼 위젯을 불러오겠습니다. 그리고 expanded 위젯을 불러와서 child로 컨테이너 위젯을 불러오겠습니다. 이렇게 다소 복잡한 구조를 만든 이유는 컨테이너 위젯이 컬럼 위젯 내에서 expanded 위젯으로 감싸져 있으면 컬럼 위젯의 모든 공간을 차지하게 됩니다. 따라서 컨테이너 위젯의 높이를 세밀하게 지정할 필요가 없어집니다. 역시나 컨테이너 위젯의 배경색은 그레이 800으로 주겠습니다. 여기는 세미콜론으로 마무리해 주시고요. 준비가 끝났으니 이제 홈페이지.dart 파일로 이동하겠습니다. Popular Skeleton 위젯을 배치하기 전에 먼저 여기 텍스트부터 배치해 주겠습니다. Now Skeleton 위젯 밑으로 가서 Low 위젯 밖으로 나와서 약간의 공간을 주겠습니다. 그리고 Now Playing 텍스트를 그대로 복사해서 붙여넣기 해주겠습니다. 패딩 위젯 안에 텍스트 위젯이 포함되어 있으니 잘 선택해서 복사해 주시고요. 이제 텍스트의 내용만 바꾸어 주겠습니다. 이제 저장을 하고 확인을 해보겠습니다. 예, 잘 적용이 되었습니다. 이제 파퓰러 스켈레톤 위젯을 레이아웃에 배치해 주겠습니다. 현재 좌우에 약간의 여백이 적용되어 있으므로 한 번 더 패딩 위젯을 불러오고 엣지 인셋 시메트릭 속성을 사용하겠습니다. 호라이전털 속성을 불러와서 값을 20 정도로 주겠습니다. 그리고 패딩 위젯의 차일드로 레이아웃 빌더 위젯을 불러오겠습니다. 레이아웃 빌더 위젯을 사용하면 부모의 크기에 따라 다른 레이아웃을 선택적으로 제공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작은 화면에서는 단일열 레이아웃을, 큰 화면에서는 여러 열 레이아웃을 제공할 수 있습니다. 직접 UI를 그려주어야 하기 때문에 당연히 빌더 속성을 사용합니다. 빌더에는 컨텍스트와 컨스트레인트 두 개의 패러미터가 전달되며 이처럼 빨간 밑줄이 그어진다는 것은 부모 위젯 어딘가에 컨스트 키워드가 추가되어 있다는 의미입니다. 그래서 계속 위로 올라가서 여기 컨스트 키워드를 삭제해 주겠습니다. 그 외에 파란 밑줄이 그어지는 부분들은 저장을 하면 달트가 알아서 컨스트 키워드를 추가해 줍니다. 다시 레이아웃 빌더 위젯으로 돌아가서 사이즈드 박스 위젯을 리턴해 주겠습니다. 이 이유는 그리드 뷰가 부모 위젯의 너비를 기반으로 그리드 전체의 높이를 계산하게 하고 그 높이를 사이즈드 박스 위젯을 사용해서 제한하는 방법을 사용할 것이기 때문입니다. 파란 줄들이 보기 싫으니 일단 저장을 한번 하겠습니다. 그럼 그리드 뷰의 높이를 동적으로 계산하기 위한 조건을 주겠습니다. 그리드 뷰 하이트라는 더블 타입의 변수를 하나 생성하겠습니다. 그리고 constraint.maxwidth를 불러와서
이 값을 5로 나누어 주겠습니다. 이 의미는 화면의 최대 너비를 5로 나눈다는 것입니다. 즉, 그리드 뷰 한 줄에 5개의 아이템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이제 여기에 1.3을 곱해 주겠습니다. 현재 그리드 뷰의 각 아이템은 직사각형 모양을 하고 있습니다. 여기에 만약 2를 곱해주면 완벽한 정사각형이 되고 수치를 늘려갈수록 세로의 길이가 더 늘어나는 직사각형의 모양이 됩니다. 이제 한 번 더 4를 곱해 주겠습니다. 이는 전체 그리드 뷰가 총 4줄로 구성되어 있다고 가정할 때 전체 그리드 뷰의 높이를 계산하기 위해서입니다. 이제 사이즈드 박스 위젯의 하이트 속성에 그리드 뷰 하이트를 전달해 줍니다. 먼저 앞에 컨스트 키워드를 삭제해 주시고요. 그리고 차일드에 popular skeleton 위젯을 전달해 주겠습니다. 이제 저장을 하고 확인을 해 보겠습니다. 예, 잘 적용이 되었습니다. 이제 남은 것은 여기 하단의 footer입니다. 이 footer는 스켈리턴 로딩이 되는 요소가 아니기 때문에 컨테이너 위젯과 컬럼 위젯 등을 사용해서 레이아웃을 만들어주고 여기 컬럼 위젯 제일 아래에서 footer 위젯을 불러오면 됩니다. 자, 이번 도장 깨기 문제는 바로 이 footer를 만들어서 배치하는 것입니다. footer 위젯에 들어갈 문구나 로고는 원하시는 걸로 작성하시면 됩니다. 정답은 이 이메일로 보내주시고요. footer 위젯의 코드와 스켈리턴 로딩된 전체 화면을 캡처해서 보내주시면 됩니다. 그리고 앱 이미지 트레이닝북을 신청했는데 왜 안 보내주냐고 종종 항의성 메일을 보내는 분들이 있습니다. 이와 관련된 영상을 이미 업로드해 두었으니 잘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기본적으로 코딩 셰프의 플러터 맛집을 구매하신 독자분이나 도장 깨기 미션에 3번 이상 참여한 분들에게만 보내드리고 있다는 점 잘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강의는 여기까지입니다. 고생하셨고요. 그럼 다음 시간에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